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뭔가 아시복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아름다운 유두와 유륜, 부유방,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시봉에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두, 유륜, 부유방 이거 위치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몸을 빌려드릴 수는 없고요. 알려주세요. 아니죠, 옆에 너무 아니 우원장님. 옆에 계신데 여자가 나밖에 없어. 나를 그래. 빌려줄 수는 없다 이거지. 제가 시선 처리가 좀 그러니까요, 저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유두 유륜은 보통 이제 유두 유륜 복합체라고 같이 있죠. 저기 모형 샘플? 보시면 아, 모형이요? 모형 네, 샘플입니다. 모형 드릴게요. 아, 예, 예, 모형이 여기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지, 이럴 때 써야지.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유두랑 유륜이 같이 있는데 보통 여기 있는 위치는 사람마다 보통 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가슴에 그런 마운드에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돌출돼 있는 예. 부분은 유두. 예 유두가 있고 네, 그 두자가 주위에 머리 두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주위에 이제 예. 유륜이 있는 겁니다. 유륜. 네. 그리고 이 조직은 보통 그 약간 각질화되어 있는 그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선 조직이 나오는 관이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기능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기가 보통 가슴의 기능은 이제 수유에 모유. 모유가 모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애가 이제 여기를 빨았을 때 이제 피부가 손상을 안 입게 해야 되는 아, 그래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기의 비는 보통 뭐 크기라고 하는 거는 미용적으로 뭐 정상이라는 그런 크기라는 건 없어요. 근데 보기에 이제 예쁘다 네. 그런 이제 미용적인 그런 크기가 있는데 네. 보통 유두와 유륜 그리고 가슴 크기는 보통 1대 3대 9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예, 미적으로 밸런스가 밸런스가 미적으로 맞다. 맞는 부유방은 혹시 어디죠, 선생님? 그 부유방은 원래 네. 그 사람은 가슴이 두 개지만 이제 다른 동물들은 가슴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저희 요나도 가슴이 한 6개인가. 네, 그럴 수 있죠. 강아지. 강아지. 네, 강아지가 몇 개죠? 되게 많던데. 그렇죠. 뭐 8개도 있고. 그죠? 맞아, 네.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진화 과정에서 태화가 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부가 그런 발생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그 배꼽 주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 겨드랑이 쪽에 많이 있죠. 그러면은 가슴이 있고 그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네. 그분들. 아, 그럼 그게 이제 부유방? 저도 부유방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부반장처럼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 예. 있듯이. 맞잖아요. 반장과 부반장 있듯이. 설명드릴 때 약간 가슴 모양의 호리병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예. 아, 그럼 부유방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게 좀 예쁘긴 하죠. 없는 게 보긴 더 좋죠. 아, 그러네요. 그럼 그게 살 있으신 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지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더 그쪽 부위가 유선 조직이 아닌 지방이 좀 더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얘기했던 이제 유두, 뭐 유륜 이런 걸 관련해서 여기를 어떻게 시술을 하고 그래, 요거 궁금하다. 이게 뭐 시술이 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술을 하고 어떻게 미용상으로 더 이게 예뻐 보이게? 아니, 그것도 궁금해. 미용상으로 하는 건지 건강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수술이 그래. 좀 생소하거든요. 일단 유두 먼저. 네네. 유두 먼저. 근데 선생님 너무 유두 이렇게 입을 원래 유두 막 이렇게 하시죠. 아니, How do you do? 저 이미지 좀 이렇게 좀 유두 보호해 이러시니까. 주세요. 제 예. 이미지 좀.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 그 유두가 네. 되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 아기도 먹고 아빠도 먹고 그렇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맞아요. 하는데 다 우리가 잘하려면 이게 유두를 먹고. 위생상 참 중요합니다. 아, 위생상. 위생상. 근데 이게 때로는 이 한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두가. 맞아요. 네. 젖꼭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 튀어나오지 안으로. 않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으면 피부라고 하는 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피지를 분비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여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안에서 좀 이렇게 미생물이 번식하다 보면 그거를 빨게 되는 아이나 혹은 뭐 제3자 어떤 누군가가 조금 뭐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네. 제3자가 뭐예요? 제3자가. 아니, 그럴 수 있지. 너무 이게 제3자는 썸바디. 사람들이 지금 썸바디가 더 이상하지. 아 그런가요? 아, 제3자 썸바디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네, 아이가. 좋습니다. 아이가 이세가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아이가 네.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냐면 위생상으로, 예. 이유를 모르게 배탈이 난다거나 아, 그런 시작이 네,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뭐 그런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염. 그렇습니다. 예,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생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 또 하나 이제 미용상의 이유로 함몰 유두에 대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뭐 위생상 뭐 그렇고 미용상도 그렇고 이제 함몰유두인 경우에 이게 수술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돌출로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잠깐 그림을 소개해 올리면 네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인 게 아니고 이건 실제로 같은 실제 사람인 건가요?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두가 함몰이 돼 있다 보면 네네. 그거를 네. 우리 이제 네. 화면에 네. 네. 이와 같이 네. 예. 보이시나요?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잖아요. 피부가 이제 저렇게 되면은 저 왼쪽 사진이요. 예. 네. 그 피부가 이제 안으로 말려 있는 그 자루 안에 피지가 자꾸만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게요. 위생상 위생상 되게 좋지 않죠. 깔끔하지는 않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안에 박혀 있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유두를 개선시키는 치료를 할 때 결국은 아까 우리 우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유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중요한 때문에 거죠. 예. 미혼 여성에 대한 이 함몰 유두 교정법과 네, 그리고 미혼, 이미 출산을 다 마치고 기혼자. 더 이상 수유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출산도 해야 되고 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라면은 조금 이 모양 이 함몰이 되는 거를 네. 뽑아내는 거를 조금 덜 하더라도 유관에 대해서는 손상을 하지 않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모유수유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모유수할 때 쭉쭉쭉 이제 우유를 힘차게 빨면 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돌출로 변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네. 함몰 유두가 네.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이가 이제 빨아서 네. 쉽게 나올 정도, 톡톡톡 자극만 해줘도 금방 이렇게 돌출될 수 있는 정도는 경미한 함몰 유두죠. 그래서 예. 1등급 함몰 유두라고 합니다. 1등급. 네. 1등급. 1등급. 3등급은 수술을 해야 되고. 3등급은 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으로 완전히 말려 들어가 있고 아. 섬유 조직이 깊은 곳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손으로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경우는 의학적인.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2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등급과 3등급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리고 위생상을 위해서 꼭 교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유륜 수술은 뭔가요? 유두 수술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지. 해야 되는 이유를. 근데 유륜은 또 뭔가요? 자, 유륜은 이제 예. 유륜이 네. 색조도 좀 중요하고 색조라고 맞아.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호영 씨 입술처럼 약간 좀 핑크빛이 감도는 저런 입술이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어디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좋아합니다. 아, 대중적으로 대중적. 좋아합니다. 아니, 대중적인 선호도가. 저는 네. 제 유두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핑크빛이거든요. 아니 손 굳이 보통 유두 안 찍어도 돼요. 호영 씨 편하게 입술처럼 해요. 저렇게 선홍색의 입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개는 10중 8구 유륜도 맑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요?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착한가요? 본인이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거랑 보시고 하시잖아요. 제 입술이 어떻죠? 아니 선생님은 그래서 두껍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 아니 그 웃겨라. 유륜이 네네. 젊은 여잔데 까맣고 네네. 네. 그리고 막 유륜에 그 몽고메리 스팟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컫는데 그게 뭐죠? 약간 그 좁쌀 알갱이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또돌또돌 그 심하게 올라와 있으면 지적같이. 네네. 아 예.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분 출산한 게 아닌가? 아니면 오해를 경험이 받을 많나? 아 오해를 남자 받을 수- 경험이 많나? 뭐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요건 그런 좀 오해를 그럴 수 받잖아요. 있겠구나. 좀 그런 경험 있지 그렇겠다. 않으세요? 주변에서 누구를 보고 말씀하는지 몰라서 대답을 주변에서 못했네요.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요. 주변에서는 예,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여자분들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죠. 그게 이제 말 네. 못할 고민이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 목욕탕 이렇게 사우나를 가도 남성분들도 이렇게 보면 유독 그런 그 유두나 유륜이 진한 좀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진한 사람이 좀 네. 있어요. 네. 진하다 못해 그거 새까만 사람이 있어. 타고난 거 아닌가? 타고나고도 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뒤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돼 있을 때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아주 좋아 보이진 않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수술로 가는 네, 거예요? 이제 너무 탁한 경우는 네. 이제 약물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약을 먹어요? 아니요. 거기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놓는 그래서 거죠. 주사를 미백 성분이 있는 그런 주사제를 마이클 잭슨이 맞았던 거 아닌가요? 뭐 마이클 잭슨이 뭘 맞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제가 놓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또 잘 모르시는구나. 표백제를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 그게 막 뭐, 색깔을 굉장히 이제 미백 그런 그렇죠.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네. 여쭤본 그래서 건데. 멜라닌 색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을 이용합니다. 야, 그런 게 이게 참 다양한 수술들이 있네요. 네. 네. 근데 진짜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집안에서. 아니 그러면 음. 아까 이제 저기 우리 박성수 원장님이 잠깐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선홍빛이고 핑크빛이고 괜찮았었는데 그게 어떤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네. 그게 색깔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있죠. 물론이죠. 아이를 낳고 네, 아이를 아이를 낳고 낳을 일단 때가 임신을 하면 색깔이 딱 절정입니다. 변하잖아요. 절정. 그 호르몬의 엄청난 음. 그 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임신과 출산을 하다 보면 그때 기미도 짙어지고 유륜도 까매지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한번 또 짙어지면 이게 여간에서는 수년 이내에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아이를 임신한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색깔이 너무 확 변해서 너무 네. 우울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오지는 아이를 낳는다고.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네.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좋아질만 하면 둘째가 생기고 음. 또 좋아질만 하면 셋째가 생겨서 누적이 계속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늙는 겁니다. 아 참. 그래서 네. 애를 낳고 나면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걸 봤을 때 그 막 선홍빛을 막 좋아한다. 대부분이 그런 건가요? 좋아하십니까? 이거는 이게 뭐 속담에도 있듯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홍치마라고. 아 이렇구나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고민하고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리고 이런 시술 받으시는 분들은 네네. 그런 분도 있으세요. 뭐 가슴 수술 안 하시더라도 그런 색깔이나 그런 고민 때문에 결혼 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참 그러네요. 참. 근데 이게 본인의 스트레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아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음. 이게 결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또 또 이런 수술이 있다고 하면 해서 또 좋아지면 또 그것도 다행인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유도 축소술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유도 축소술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세요. 이게 선천적으로 유두가 큰 건가요? 아니면 이제 모유수 이런 걸 해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원인이 두 가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젊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부님들 많습니다. 한 50%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과 수유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수유를 하면서 유두가 이제 비대해지고 이제 좀 늘어난 경우입니다. 네. 피부가 늘어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설령 가슴 확대를 하고 다른 수술을 하더라도 유두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두가 전체 가슴의 미용적인 그런 면에서 한 20-3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가 이쁘고 유륜이 이뻐야 전체 가슴이 이뻐 보여요. 밸런스가.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유두 같은 경우 이제 수술을 했어요. 너무 큰 이제 그 분이 축소 수술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모유수와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이게 수술을 하는 게 나쁜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 모형을 한번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보시면은 유두가 있고 네. 유두의 가운데 여러 개의 관이 있습니다. 네, 이걸 네, 우리가 네. 유관이라고 하는데 유선 조직에서 이제 호르몬의 그러니까 영향으로 이게 공장입니다. 모유 공장. 모유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유두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유관만 보존하고 손상을 그러니까 시키지 않으면 유두는 얼마든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수술할 때 유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네. 겉에만. 네, 겉에만. 겉에만.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유두 축소술 뭐 이런 거는 이제 수술하는 게 좀 복잡한 건가요? 아니면은 간단한 수술인 건가요?
저희야 뭐 맨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섬세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또한 이 부분도 흉터가 남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흉터 남지 않게 잘 수술하는 게 좋고 디자인을 또 이쁘게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같이. 네. 왜냐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이 유륜의 이제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그 유두 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맞게. 맞아야지. 이게 만약에 크기가 더 만약에 커가지고 유륜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다거나 네, 너무 그러면 작아도 안 이제 되고. 좀 약간 밸런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지름은 한 10mm 정도. 10mm. 네, 10mm 정도. 10mm면 1cm. 네, 10mm 정도. 그리고 네. 돌출은 한 7, 8mm 정도. 7, 8mm. 8mm. 이게 또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와 그냥 평상시하고 또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다르죠. 이제 평상시에 그 정도 사이즈가 좀 보기에도 좋고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은 뭐 길진 않고요. 이제 유두는 양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 다 이제 섬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못해도 한 40분 정도, 생각보다 네, 근데 4, 오래 안 50분 걸려요. 정도 걸리는 것 생각보다 같습니다. 오래 안 걸려요. 네, 뭐 그렇구나. 대신에 이게 유두 축소 같은 경우는 육안을 보이는 조직이라서 그 봉합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할애를 많이 합니다. 촘촘히 예. 이렇게 꿰매는 시간이. 유륜 축소는 어떤가요? 유륜 축소도 수술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유륜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거나, 이렇게 네, 때로는 유륜이 있는 부분만 살이 너무 앞으로 밀고 나와서 이렇게. 네, 탈장처럼. 탈장된 것처럼 어. 네,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참. 요런 거는 요거 한번 가보자. 숫자. 요 고통. 안 해보셔서 모르려나? 그 환자 어때요? 그 수술하러 요새는 오시는 대부분 이런 수술을 예전에는 곡소마 치료들 많이 하셨는데 곡소마취 할 때 통증이 여긴 좀 예민하잖아요. 아프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수면마취를 수면마취로. 원하십니다. 네. 수술이 짧기 때문에 한 3, 40분 정도 잠깐이니까. 주무시는 가운데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뭐 아프고 이러진 않고요. 네, 하고 나서 따로 느껴지는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중요하다. 아니면 이제 뭐 코 수술이고 뭐고 이제는 수면 마취 있잖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수면 마취 딱 하고 이제 코 수술하고 끝나고 나면 아픈 건 사실 그 정도는 0에서 10 보잖아. 그러면은 한 제가 봤을 땐 2, 3 요래서 뭐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사실 그 마취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다른 데 쓰면 정말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선생님 핑유 주사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건 이제 수술이 아니라 시술 같은 거예요. 시술? 무슨 주사를 맞아서 이제 색깔을 약간? 색깔을 이렇게 연하게 만든다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핑유 주사라는 말은 사실 네. 몇 년 전에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정말요? 네. 핑크 유두. 네, 핑크 유두. 네. 어머머머머. 핑유 주사, 뭐 핑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언감 주사 이런 거. 언감? 엉덩이 감는 제가 거. 다 만든 말입니다. 예. 저 아는 언니가 서울과 실장으로 했는데 본인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엉감. 지금 얼마나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이게. 되게 확실해요? 네네. 이거 서로도 저작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네네. 저작권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좀 네. 요거 그래. 직접 그 핑유나 이런 거는 엉감은 네. 공부해서 만들었다. 네, 그런 시술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엉감이 뭐라고? 엉덩이 그 중간에 이렇게 엉덩이 있으면 그 사이 볼 사이 까만 부분 거기를 저희가 말하는 언감은 이렇게 책상이 닿는 부위가 그렇죠. 그 거기가 아니라 이제 그래요? 앉았을 달라요? 때 우리가 이제 그럼 그 언니 엉감이라 여기는 엉감이 다르네. 다르네. 엉덩이 앉았을 까만 때 거가 포인트가 앉았을 때 다르네. 이제 우리 좌골이죠, 좌골. 네. 좌골. 뼈 그러니까 이게 말랐을수록 이 좌골에 까만하니까. 패딩되는 이 조직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피부가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엉덩이 밑에 아래쪽에 각질이 생기고 네. 각질이 딱딱해지고 까매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일어섰을 때 젊은데도 엉덩이가 왠지 나이 들어 배고 이쁘지가 않아요. 거기가 얇아지거든. 그러면 거기를 이제 무언가로 패딩을 좀 시켜주고 까맣게 착색된 부분은 착색을 좀 풀어주고 연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네. 각질도 좀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핑유 주사 네. 요거 봉봉에서만 있는 건가요? 요거 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성분 요런 건 또 말씀하시기가 어렵다. 성분 이게 거의 코카콜라랑 같아가지고
아 비법 네, 며느리 네, 많은 네, 그 왜 네. 마복님 할머니 떡볶이집 비법처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건 아쉽네요. 아닌데 예. 항산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의 항산화 약물을 효과? 예. 칵테일로 섞어가지고 어허.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요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개발하시면 요거는 또 영업 비밀인 그렇지. 게 되더라고요. 아니 보통 왜 그 맛집 가서도 왜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그 비법 나오잖아. 안 가르쳐 주셔. 예. 완전 저 정말 국물 알짜배기는 안 육수도 가르쳐 뭐 줘. 북어대가리 이런 것까지 다 오픈하죠. 뭐 다랭이, 뭐 그럼. 다랑어포 뭐 이런 다 오픈하시는데 꼭 딱 그 막 비법은 그 주방에서 한 국자 퍼갖고 당연하지. 안 그게 가르쳐 되겠어? 주셔. 가르쳐 주겠어? 아 되게 궁금한데 그게 포인트인데.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핑유 주사 말씀이세요? 네. 비용 얼마나 하나요, 원장? 1회 비용에 제가 보통은 2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 근데 미만. 정확한 거는 근데 이게 저희가 한 번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보통 기본 5회에서 8회입니다. 아유 그러면 계속 맞으려면 조금 그러면 가격이 되긴 되겠다.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 달 주기로 맞습니다. 한 달 주기로. 그것도 네. 일이다. 그러면 일이야. 한 달 주기로 5회 맞았어. 네. 그러면 효과가 진짜 있습니까? 많이 어떠십니까? 있겠지. 몇 프로? 보통 이제 0에서 10에서 10으로 표현해줘요. 단계가 원래 보통 정확하게. 저희 병원에 오시면 색조표가 있어요. 색조표가. 색조표 있어요? 색조표를 이렇게 제가 조견표를 여기 대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조견표를 아 여기다 대시면 어떡해요? 색조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브라운 컬러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마호가니 초콜릿, 아, 뭐 브라운 색깔이? 여러 가지 로 있어가지고 펜 이런 거로. 딱 대보면 그 색감 중에 어디 코드가 딱 잡힙니다. 그럼 거기서 스타트 딱 아 해가지고 그거 정확하네요. 할 때마다 조금씩 연해지거든요. 그것 와. 같이네. 치과에서 미백하는 것처럼. 미백이랑 똑같은 거 네. 이 네. 돼가지고. 비슷합니다. 어머 진짜 좋다. 요거 괜찮네요. 한번 가서 정확하게 한번 네? 비교하면서 해보면 괜찮아요. 아, 저 말고 우리 또 우리 들으신 우리 하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결혼을 들으시는 앞둔 분들이 지혜 씨 그 발언을 좀 조심해 주세요. 아니 저는 좀 남편이 듣고 네, 있을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어쨌든요 요거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이 하나 왔어요. 또 네. 호영 씨 한번 살짝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남성입니다. 가슴이 커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살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또 어디서 보니 사춘기가 지나면 자연히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춘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살을 빼면 가슴 크기도 줄어드나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야 요거 진짜 고민 되겠다. 근데 남자가. 일단 이것도 이 남학생이 어느 정도의 체격을 지금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 비만 상태인지를 봐야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주변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뚱뚱한 쪽에 속한다고 하면 네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럴 거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이 좀 찌신 분들 중에 여성형 유방형처럼 이렇게 가슴이 좀 여자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져 있지. 요건 뭐죠? 웬만한 여자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호르몬? 호르몬이죠.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럼요. 그 도미넌트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지방이 많은 분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 유선 조직 자체가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에 대해서 호영 씨, 지금 보게 되네. 내가 맞아. 네, 완전 집중. 쭉. 그래서 네. 지방이 많으면 단순히 흡입만 하면 없어져요. 근데 유선 조직 자체가 딱딱하게 있는 겁니다. 섬유 조직이.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절개를 해서 그 섬유 조직, 유선 조직 자체를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모양이 가다듬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개 보면 지방을 흡입해주는 흡입 수술과 유선 조직을 제거해주는 절제 수술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절제를 이 학생 같은 경우 본인이 이런 게 뭐 여성형 유방증인지 네. 아닌지를 그러니까 확인을 어떻게 해봐요? 가까운 성형외과 병원에 가셔서 가서? 검사를 일단 해보시고 만약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의심된다면 호르몬 검사까지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 한번 직접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그렇지. 조금 더 있어 보고 성인이 돼서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죠? 사실 네. 이게 그 사춘기 때 많이 생기고 또 네.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네네네. 이게 좀 가슴이 크면은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또 장난치거든요. 그럼. 너 이렇게 저시 크니? 스트레스 많이 막 받았겠다. 만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지금 남고 막 이러면 그럴 수 하긴 뭐 있겠다. 남녀 공학이어도 더 놀림 받을 때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하긴 얼른 그 성형외과를 가서 엄마랑 같이 한번 검사를 병원에 받-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음.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혼자 고민이 되면 또 이게 요즘에도 어린 친구들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막 원형 탈모도 많고 네, 한다고 하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엄마랑 손잡고 병원 가서 상담 받으시면 굉장히 네. 흔합니다. 이게 네. 사실 서로 오픈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뭐 고민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드문 그런 질환이 아니고요. 뭐 한 집 건너 한 명씩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뭐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빨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미성년자니까 그렇지만 성인분들 중에서도 은근히 남성분들 많습니다. 중에 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요거 흡입해서 그 절제를 해갖고 수술을 하는 기법이 있다고 하니까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아름다운 유두와 유륜 그리고 부유방,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특히나 우리 원장님 오랜만에 와주셔서 맞았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 많이 그러니까. 풀어주셨고 너무 좋았고 근데 우 원장님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죠? 우 또 다음 원장님 시간에 때문에 다시 안 모셔야지 뭐. 안 되겠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아쉬우니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호영 씨는 오늘 어땠어요? 아니 저도 사실 이제 뭐 유두, 그러니까 사실 유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유륜 이런 말은 잘 안 썼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뭐 부유방도 그렇고 사실 이 부유방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유독 더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유두 자체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당연하죠. 거를 다시 한번 좀 네.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막 쉬쉬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맞았어. 먹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식주 중에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아이들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럼요. 근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서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시방에서 사연 받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네. 고민하지 마시고 익명 원하시면 익명으로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보내주세요. 메일로도 저희가 그 사연을 받는데요. 메일 주소는 뷰티팟캐스트 다음점넷입니다. 스펠링은요. BEAUTY PODCAST 다음점넷이고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도 아시봉으로 검색하시면 계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네,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봉과 함께 아름다워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